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월 3일에 일어났던 윤석열의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에 대해서 명리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가 그 실패로 돌아간 원인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관계 이런 거에서 또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이 명리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리학의 입장에서 윤석열의 12월 3일 쿠데타가 왜 실패했는가 하는 그 원인을 명리학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가 지금 이렇게 현재 보이는 것과 같은데 쿠데타가 일어난 날은 2024년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진을 보면 갑진년 을해월 신축일 기해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길이 제대로 된 태길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가 바라봤을 때 명리학적인 측면에서 윤석열의 12.3 이 쿠데타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태길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길을 물론 이 사람은 갑진년 자체의 운세가 굉장히 나쁩니다. 아주 흉운에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태길했는 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왜 태길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 사람의 이제 사주만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제 분석을 이제 지금 조금 이따가 다 분석을 해보겠는데 태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태길의 방법이라든가 태길을 하는 순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윤석열 씨의 이 사주만을 두고 먼저 태길을 적용하는 그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사주 구조라면은 이 사주는 지금 제가 늘 말하지만 월간에 있는 이 무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 무토가 손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월 경금의 금수상관격인데 여기서 무토가 손상되면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죠. 격국이 파격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토가 손상되지 않는 날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12.3 쿠데타를 일으킬 때 태길했는 시간이 어떤 점쟁이가 이렇게 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갑진년 을해월 신축일 기해시를 태길 날짜 쿠데타의 날짜를 잡았는데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어떠냐 한번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는 무토의 손상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진년 을해월이라는 것은 천간으로 갑목, 이 갑목과 을목이 와서 이 경금도 손상시키고 경금이 손상되면 바로 갑목이 무토를 손상시킬 수가 있죠. 또 지지로 왔는 을해월에서 지지로는 해수는 시지에 있는 미토와 해미 합해서 목국이 동하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이 경금이 을해니까 을목이 와서 경금을 제거를 했잖아요. 그럼 바로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과 월은 무조건 좋지 않은 연과 월을 만났고 신축일과 기해시는 신축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쁘다고 할 거는 없어요. 그러나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 날이고 기해시는 또 굉장히 나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날짜 신축일에 기해시를 택한 사람은 어설픈 점쟁이나 무당이 택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렇게 이 시간을 택했냐면은 신축일의 이 축은 이 경금일간의 천을귀인이에요.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택했는 것 같은데
이 천을귀인을 택했을 때는 천을귀인은 형충파해가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지에 미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많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신축일에 신금도 뭐 여기서 신금이 금기가 나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축일 자체는 그렇게 흠을 잡을 거는 없어요. 다만 아마 태기를 했는 사람은 지지로 하는 이 축토를 보면서 경금의 천을귀인이다 하는 데서 의미를 두고 태기를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기해 같은 경우에는 기토는 문제가 없어요. 기토는 여기에서 이 무토가 있는데 기토가 왔다는 것이 뭐 크게 이거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지지에 왔는 이 해수는 시지에 있는 이 미토하고 해미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미합하면 또 목국이 동하거든요. 목국이 동하면 또 이 무토가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해시도 역시 좋은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윤석열의 쿠데타 날짜를 잡아준 점쟁이나 어떤 무속인은 윤석열 이 날짜로서 신축일은 윤석열의 이 경금에 그 천을귀인에 해당되는 축일을 잡아준 것 같고요. 해수는 뭐냐면은 김건희의 일주가 병신입니다. 그 병신일 때 이 해수가 천을귀인이거든요. 기해시가 해수가 천을귀인이니까 이 부부의 두 일주의 천을귀인에 해당되는 시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치기 점쟁이나 무속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신살 몇 개를 동원해서 태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흔하거든요. 이게 이제 잘 모르니까 태기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찌됐든 결과도 아주 대패하는 그런 상황의 결론에 이르렀죠. 그래서 완전 실패로 돌아갔죠. 이게 이제 윤석열의 12.3 쿠데타가 실패하게 된 원인 중에 뭐 어떤 정치학적인 면에서 또는 철학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국제관계, 외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지만, 명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의 12.3 쿠데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태길이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먼저 이 태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태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태길은 항상 세 가지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천시, 그 다음에 지리, 그 다음에 인화, 이 천지인이죠. 천지인을 살펴야 됩니다. 요것이 먼저, 요게 기본적인 일종의 디폴트 값으로서 기본적인 환경 요소예요. 요거를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각자의 사주에 맞는 뭐 어떤 뭐 손 없는 날이라든가 생기복덕일이라든가 황도일에다가 또는 용신일, 상신일 또는 방신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시지리 인화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태기를 하면은 대부분 다 실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농부가 지금 파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씨앗을 지금 밭에 가서, 밭이나 논에 가서 씨앗을 뿌리는 그 날짜를 태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시, 지리, 인화, 이거를 고려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본 환경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라든가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해야 하는 게 이게 천시, 지리, 인화거든요.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거를 예를 들면은, 한겨울에 씨앗을 밭에 나가 밭이나 논에서 씨앗을 뿌린다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한겨울에 씨앗을 뿌려봤자 다 얼어 죽고 싹이 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논이나 밭에다 씨앗을 뿌린다 그러면 천시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봄이나 여름이 돼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환경이 됐을지라도 논밭이 제대로 비옥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논밭이 뭐 거름이라든가 이런 게 잘 뿌려져 가지고 토양이 비옥하게 되어 있고, 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땅이 잘 적당하게 젖어 가지고 싹이 쉽게 움틀 수 있느냐 하는 그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날이 매우 가물어 가지고 씨앗을 뿌려놔도 안 된다거나, 또는 너무 메마른 땅에
바짝 마른 땅에, 그러니까 비옥하지 않은 땅, 그러니까 거름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러면 삭이 터가지고도 죽거든요. 삭이 못 트거나. 그래서 이런 거를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화라는 거는 농부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구성원들의 서로가 그러니까 의지가 일치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태기를 할 때는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이 천시, 지리, 인화 이게 기본적인 환경 요소로서 기본 아주 전제적인 요소죠. 전제 조건의 요소로서 이거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연월 일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에 적합하게 그것이 작동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거든요. 이런 절차를 윤석열은 이거를 빼먹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병력을 투입하거나 마음대로 이게 조선시대 이럴 때처럼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조선시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평가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제가 보면 전쟁이나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언제를 천시, 지리, 인화라 그랬잖아요. 천시, 지리, 인화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환경 평가를 하는데 전쟁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천시지리 인화를 평가할 때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모이지 않는 시간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는 시간이니까 보통은 주말이라든가 월말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또는 연휴기간 이럴 때 사람이 가장 느슨해지고 또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또 그 중에서도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인시에 택합니다. 인시니까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이죠. 요 시간대는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가지고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한 새벽 4시 정도 하면은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전쟁이나 쿠데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외국에 쳐들어간다. 타국에 쳐들어갈 때도 이런 시간에 하면은 아주 수월하게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고 또 병력이 소집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시간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여기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만약에 연말이나 주말에 새벽 4시쯤에 한번 쿠데타를 이번 이 쿠데타를 연말이나 주말에 새벽 4시 인시죠. 새벽 4시에 한번 일으켰다 생겼어요. 거의 성공했을 거예요. 이 시간대는 다 사람들이 잠들고 있기 때문에 뭐 깨어나가 연락해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아무리 서둘러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쿠데타 때 보면은 거의 요즘 시간으로는 뭐 10시대 이거는 초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었고 요즘에 교통이 발달했고 이러니까 금방 도착하는 거예요. 금방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결국은 실패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나 전쟁에 대한 태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을 피해야 되죠. 사람이 없는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거는 쿠데타도 용이하게 성공시킬 수 있지만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유혈 사태를 막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유혈 사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후에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시간을 택합니다. 예를 들면은 6.25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5.16 쿠데타도 그 일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2.12 같은 건 어떻게 됐어요? 초저녁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혈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으로 전두환 신군부가 두고두고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25나 5.16은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에 아주 성공적이고 그 후에도 후유증이 없이 통치를 할 수가 있었죠. 6.25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나중에 이제 안 됐을 뿐이죠. 초기에는 그 새벽 4시는 아주 성공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쟁과 쿠데타를 할 때는 가장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없는 시간을 택해야 적당하고요. 결혼을 하는 태길, 이런 태길이라면은 뭐 태길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결혼을 하는 태길이라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밤 시간에 하면 안 되겠죠. 또는 새벽 시간에 해도 안 되고 주로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게 주말이 되겠죠. 주말이고 그 다음에 주말에 낮 시간이 돼야 됩니다. 주말에 낮 시간을 해야 되고 주중에 한다 그러면 저녁 시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객들이 모이기가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 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고, 이사나 여행을 하는 택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당사자가 움직일 수 있는 날을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해지는 날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택일을 일괄적으로 사주에만 들어맞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택일을 하고자 하는 도모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택일을 해야 올바른 택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천시나 지리나 인화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각자의 사주에 가장 부합하는 날짜를 고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은 뭐 우리가 손 없는 날이라든가 뭐 생기복덕일이라든가 또는 뭐 황도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신에 부합하는 용신일, 또 상신에 부합하는 상신일, 또 일간을 도우는 방신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찾아서 사주에 부합하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의 12상 쿠데타의 실패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천시, 지리, 인화를 다 무시한 거예요. 다 무시하고 그냥 사주에다가 이상한 천을귀만 갖다 들어오면 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택일에는 그 택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의 성격을 먼저 평가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혼인의 일이냐, 이사를 하는 일이냐, 또는 뭐 전쟁을 하는 거냐, 무슨 거래를 하는 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택일의 그 모습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 조건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 맹자 2편 공손추 편에 있는 맹자했던 말을 제가 잠깐 옮겨놨어요. 맹자 공손추 하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축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사람 이름이니까 추라고 읽어야 돼요. 추. 그래서 공손추 하편이 맹자 2편입니다. 2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천시불여 지리요, 지리불여 인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천시는 지리만큼 못하고, 그러니까 이때의 천시는 뭐 어떤 뭐 우리가 손 없는 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날씨가 아무리 좋고 이래도 요새, 그러니까 천년의 요새에다가 그러니까 병장기를 잘 다루고 있는 그것보다는 못하고, 지리는 사람들의 인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맹자 편에서 일종의 우리 현대 명리적으로 해석하면 일종의 택일의 기본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은 다 안 맞아서 천시, 지리, 인화가 다 안 돼서, 예를 들어 인화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천시를 보면은 전혀 시대착오적인 일을 했고요. 지리 부분도 지금의 SNS라든가 이런 게 발달했는 거를 전혀 무시했어요. 이런 걸 평가를 안 했고, 또 인화 부분도 어떠냐, 윤석열과 그 밑에 있는 어떤 뭐 장군급들, 그러니까 여단장 이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소통을 해가지고 어떤 같은 목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초급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 초급 장교들한테는 전혀 이것이 먹혀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화가 안 된 거죠. 몇 명 위에 상층부 몇 명만 서로 소통하면서 의기투합해 있었고, 실제로 행동하는 초급 장교와 병사들은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쿠데타가 완전히 실패를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택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되고 택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의 쿠데타 실패를 예로 들어서 한번 제가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내년 1월이 되겠죠. 2025년 1월하고 2월 초에 명리학 초중 고급과 실전풀이 과정을 지금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여기에 있는 요 번호, 위에 있는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요 번호로. 그래서 저하고 이제 깊은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서 명리학 공부를 함께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기 공지를 띄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연 되시는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윤석열 내란 실패 원인이 명리학적인 측면에서 택일이 가장 문제다 하는 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